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때 그 산불로 집 잃은 분들은 지금 어디들 계세요? 임시주택하고요. 예. 네, 조립식 주택에 지금 다 있고요. 예. 그럼 각각 좀 친인척 집으로 다 지금 좀 피신해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요. 예. 그 임시주택은 위치가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요. 고성 쪽에는 이능리, 성천리부터까지 여러 군데 나눠져 있고요. 마을 부락별로요. 그러니까 원래 불탔던 집이 있던 곳 인근입니까? 예, 그 인근이죠. 아, 그런 분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럼 총 인원수는 한 1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머릿속에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게 그 산불이 났던 지역, 산악 지역의 지금 모습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임시주택도요. 지금 너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네. 거의 진흙밭에 위에다 그냥 돌만 받쳐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번 장마 때 만약에 그 비가 좀 많이 오면은 말 그대로 밑이 그 진흙밭이기 때문에 예. 임시주택 자체도 아마 좀 기울어지는 등 아마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예. 임시주택은 그렇고 그다음에 네. 그 나무들이 불타면은 민둥산이 돼버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사태 위험이 큰 거 아닙니까? 네, 당연하죠. 그야 당연한데 정부에서 5월 1일 날에 그 발표를 하고 그 복구 대책을 돈을 빨리 강원도에 내려줘서 강원도가 빨리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탑쌓기라든가 이런 걸 좀 해놔야 되는데 예. 3일 전에 정부에서 돈을 내려줬어요. 3일 전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장비를 구하고 언제 지금 그 도에서는 벌써부터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정부한테. 예. 이 책상 안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는 지금 그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이건 가지도 못하고 어르신들도 아파트를 구해서 갈 수는 있는데 예. 농사를 하는 철이라서 예. 그 장거리 멀리 못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임시주택을 지원해 준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아주 너무 형편없습니다. 지금 난민촌에 똑같습니다. 지금. 아니 그 산불 나고 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곧바로 결정하고 그래서 상당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돈이 3일 전에야 나왔다. 예, 3일 전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지금 일반 가정집들조차도 지금 복구를 못하는 상태고 여기는 아직 지금 이 지역에는 지금 30% 이상이 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철거도 못했어요 아직까지요. 불탄 집을 철거도 못했다. 예. 아직 30% 이상이 좀 철거도 못한 상태고. 예. 지금 한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하고 대화에 물꼬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저희 비대위하고 지금 대화 채널을 만들어 달라고 제가 청와대에다가 그렇게 공식 공문을 보냈는데도 예. 아직까지 한 달 동안은 지금 답변조차 연락조차 없습니다. 지금. 해당 지자체는요? 해당 지자체는 많은 노력을 해주는데 문제는 정부에도 돈이 나오고 정부에도 뭔가 지시사항이 내려져야 되는데 해당 지자체도 열심히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 건 제가 인정하는데 예.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럼 지금 민둥산이 되어 있는 그 산 지역에 흙 쓸려 내려온 걸 막기 위한 무슨 보호장치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불안하니까 자체적으로 이재민들이 자체적으로 좀 쌓아놓고 그랬지. 네.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산자락 바로 밑에 진흙밭 위에 임시주택이 있다? 예. 그럼 장마에 비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분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고요. 더군다나 장마철에도 임시주택이라는 게 네. 그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이 신발에 진흙이 젖을 거 아닙니까? 진흙이 묻을 거 아닙니까? 예. 임시주택에는 그런 신발조차 벗는 데가 없어요. 네.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어르신들 정말 그 강원도 그 지역에 이번 달 초에 좀 장대비가 쏟아진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때 말 그대로 물길이 나면서 물길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데만 먼저 급하게 장비를 써가지고 막아버렸고, 지금 정부에서 돈이 지원이 안 나오니까 지금 강원도도 지금 아주 애가 달아가지고 참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네. 주민들의 원성은 점점 커지고, 예. 정부에서 돈은 안 나오고,
중간에서 강원도 알겠습니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당장 지금 장마가 시작됐고 이번 장마는 제주도부터 이렇게 전선을 따라 오르락내리락이 아니라 전국이 한꺼번에 장마권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그 좀 위험한 지역 계신 분들 일단 대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LH 그 공사에서 아파트를 9천만 원씩 주고 아파트를 임시로 세입자로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아파트가 속초 지역으로 고성군분들이 다 오다 보니까 예. 아파트가 없어요 지금요. 예. 9천만 원 아파트를 구할 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초 고성 산불 피해자 비생대책위원회 장일기 위원장이었고요. 전시울시립대 토목공학과의 이수곤 교수 연결해 봅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요 산불난 지역은 산사태 위험 1등급 상황 맞습니까? 네, 1등급, 2등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주로 지형에 따라 지형이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위험한 지역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형 경사를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불이 난 지역은 경사가 좀 덜 가파르더라도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누가 진단 같은 걸 한 게 있나요? 결과가? 지금 사실은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은 경사가 가파르다는 얘기고 한 40도 되고 그 밑에는 30부터 30, 좀 만만해. 그리고 경사를 따지는 건데 예. 경사 등급도 중요하지만은 그 바로 밑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민가가 떨어져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 2등급은 그냥 개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민가가 위험하고 안 하는 거는 전체적인 걸 지형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진단이 지금 어딘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진 적이 있냐? 그걸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건 제가 현장을 모르겠는데 아까 지금 주민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산 밑에 바로 이제 임시주택 있고 임시주택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임시주택은 지자체에서 또 만들 거거든요. 네. 또 산사태 그거는 또 산림청에서 할 거고요. 이게 네. 아마 여러 부처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로 같은 거 만들 때도 상하수도관 가지고 할 때는 또 땅을 파헤치고 그다음에 또 가스관은 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즉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 부처가 이게 다 융합적으로 있는데 자기 거는 보지만 남의 거를 못 보거든요. 근데 다른 곳도 아니고 자연 상태도 아니고 산불이 난 지역이다라고 하면 특별 관리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불 난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대단히 높아지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산에다가 나무 심게 되면은 산사태를 막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나무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이제 다 죽은 거죠. 그러면 나무가 많다면은 비가 와가지고 이게 땅으로 스며들면 그 물들을 뿌리가 담기 때문에 금방 무리가 서서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적게 나는데, 그 없으면 이제 산사태가 금방 쉽게 내려가니까 흙이 문제 금방 내려가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산사태 날 때 나무 뿌리가 이게 흙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게 나무가 죽으면은 뿌리가 죽기 때문에 그 흙이 산사태 날 때 그냥 쉽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버려요. 네,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또 지금 아마 또 흙들이 많이 이제 교란됐을 겁니다. 산불이 나면서요. 흙이 교란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흙이 많이 흐트러지죠. 근데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나무를 또 이제 심을 텐데 지금은 아직 못 하고 있다 했지만 그러면 이게 포크레인 같은 게 들어가서 이렇게 심거든요. 그러면 흙을 또 다 올라가서 흙을 다 헤집어 버리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럼 흙이 이제 흐트러지기 때문에 약해지죠.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그 산사태도 잘 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산사태는 안 돼도 있지만은 나중에 복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한 10년, 20년 정도 나무가 어느 정도 활착될 때까지는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지역 주민 말씀 들어보면 불난 집을 아예 철거도 못한 게 한 30%까지 있다는데 네네. 그 불난 집 철거하기 위해서는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비가 들락날락 했을 것이고 네네. 그러면 흙이 교란됩니다. 전부 다 약해집니다. 더. 흙이 약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산에서부터 흙이 약한 것이 평지까지 와도 또 흙이 약하면 그냥 산사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피해, 3차 피해도 갈 수 있겠군요.
네, 이제 중장비가 올라가서 산대탈 막 하면 흙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이 이게 건드리게 됩니다. 이제 중장비가요. 그러면 또 거기가 산사태가 또 촉진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그러면 시작돼가지고 내려오면 또 밑에가 더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산의 산사태는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인위적으로 이게 불이 났다든가 포크레인 들어가지고 사람이 건드린 적이 이제 논밭 같은 거, 밭 같은 걸 만들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산사태가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건드리면은 가나면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건드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산사태가 촉진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불이 많이 난 산불 난 데에서는 산사태가 많이 나죠. 네. 그 산불 났으니 손 안 댈 수도 없고 손을 대면 네네. 또 산사태 위험은 가중되고 이 말씀 네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중장기적인 대책 좀 이따 여쭤보고 우선 당장 이제 뭐 좀 있으면 곧 또 거기 집중 장대비가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아까 그 산 밑에 제가 아까 주민 얘기 들어보니까 임시주택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람 빨리 피하는 게 거기는 지금 못 막습니다. 지금은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산하고 집 사이에 한 2m 높이의 그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면 돼요. 즉 우리가 산사태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산사태가 내려와서 산사태가 흙이 1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러면 산사태가 내려오면 흙이 1m하고 거기 돌이 있고 또 나무 뿌리가 같이 나무가 뽑혀 내려오는데 예. 그 1m 높이를 막기 위한 한 2m 정도의 콘크리트 옹벽을 집 뒤에다가 만들면 됩니다. 시급하게. 그게 어렵다면은 지금은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아니 콘크리트 옹벽도 그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시간이 안 되면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가 산사태 많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산 계곡 밑에 산 밑에 집이 있다는 얘기는 그 임시주택이 있다. 임시주택엔 뿌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못 막습니다. 예. 그거는 하나의 뗏목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산불 피해가 심하고 그로 인해 가옥이 불타고 그 인근에 임시주택 지은 곳은 무조건 대피밖에 없다. 네, 지금은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옹벽 만들 시간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역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지역을 제가 보기에는 재난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산사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사태 자체를 막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예. 산사태는 나무가 또 시간이 한 20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옹벽을 한 2m 정도 옹벽만 만들면 한 수백만 원씩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 거를 해가지고 산사태 토속 내려왔을 때 옹벽을 치고 옆으로 도망가도록 토속리들이요. 그러면 인명피해는 막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인데 우리가 너무 높인 것도 아니고요. 네. 산에는 흙이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m, 2m 정도 한 옹벽만 만들어 놓으면은 뭐 우리가 사방댐 크게 요구하지 말고. 알겠어요. 사람이 안 다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한두 달 전에 그런 옹벽을 했어야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산에 이제 나무를 차근차근 심고 장기적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네.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모릅니다. 어떠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를. 네. 산림청, 그다음에 지자체, 또 뭐 다른 또 해당되는 중앙부처 이런 쪽들의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말은 좋은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너무나 다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다 밥그릇처럼 카르텔이 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말은 쉬운데요. 이게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처별로 나오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더 큰 인명 피해 없도록 우선 빨리 해당 지역 분들 대피 조치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수건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